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쏟아냈던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 주요 관심 사안이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당연히 추미애 장관에게 집중이 됐고요. 추 장관도 많이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 발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기를 다 채워라 라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물었더니 추미애 장관이 별로 믿업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성품을 본인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인데 대통령이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이렇게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국정감사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 장관은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하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대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변을 하면서 법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폭탄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자, 이어서 박주민 의원의 질의 답변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옵티머스 무혐의에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옵티머스에 대해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 처분을 냈거든요. 그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서 여러 공공기관과 개인 투자가 몰려서 8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이 지난번 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부장 전결 사항이어서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회피를 했는데 위임 전결 사무규정을 찾아보니까 수리한 지 6개월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 전결이 아니고 차장 전결이더라. 그런데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에 수리가 됐고 무혐의 처분한 것이 2019년 5월이기 때문에 7개월이 넘은 사건이다. 그래서 당연히 차장이 처리했어야 할 사건을 부장이 전결 처리했다면 이것도 위임 전결 규정마저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형사 6부장이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와 입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 총장이 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동했던 윤 총장과 매우 긴밀한 사람이다. 그리고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과 함께 근무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검사 또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니냐, 규정조차 위배된 채 처리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추미애 장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무마됐다는 의혹은 감찰을 통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장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 가능하다. 마땅히 차장 전결이었어야 하는데 윤 총장의 발언대로 부장 전결이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변호인과 부장검사가 유착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찰 지시한 것은 라임 사건에 관련된 감찰 지시였죠.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그 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감찰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당연히 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재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에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최초에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었다.
당연히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왜? 부장전결 사안이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책임을 좀 회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앞서 발동했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 강력부 등을 통해서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전 사후 보고도 없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 반면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부터 반부패부 통해서 보고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에 대한 또는 검사 비위에 대한 사건은 의혹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지휘를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중범죄 저지른 사람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당시 수사지휘는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한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남부지검에 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이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라고 의심을 품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여러 가지 좀 사례를 들었어요. 검사와 수사관과 그리고 전관 변호사 등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증권범죄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이다 이렇게 불리기는 했는데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더라. 그 사례로 보자면 2015년에는 수사관이 증권범죄 합수단의 수사관이 편의 제공을 받고 금품 제공을 받고 해서 파면된 사례가 있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김형준 부장검사 당시 합수단 단장이었는데 이 합수단 단장이 금품 수수를 받고 구속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김봉현 씨에 대해서는 김봉현 씨가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또 수사관에게 수천만 원 뇌물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남부지검의 바로 직전 지검장인 송삼현 변호사도 남부지검장에서 옷 벗고 나가자마자 관련한 사건을 수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전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있고 오히려 서민 다중 피해에 집중하지를 않고 최근에 보면 이 김봉현 씨를 66차례, 66차례나 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마녀 사냥식 수사를 하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감찰과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오전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폭탄성 발언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전혀 물러섬 없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옵티머스 사건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당시에 이 중앙지검에서 왜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전관 변호사와 검사나 수사관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과의 어떤 연계 의혹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을 좀 시사를 해놓은 질의 답변 순서였습니다. 자, 오전 국정감사 내용 이 정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